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저희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앞에 놓인 사과가 바로 그 힌트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중심이고요. 네, 소백산이 품은 천상계의 고장이죠. 네, 경상북도 영주에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영주농협 남정순 조합장입니다. 네, 조합장님 환영합니다. 자, 이 앞에 놓인 사과들이요, 다른 사과가 아니라 바로 영주 사과입니다. 겉보기에도 반질반질한 게 정말 빛이 나는데 그러게요. 탐스럽다라는 표현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보기만 하지 마시고 얼마나 맛있는지 두 분들 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안 그래도 먹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기다렸습니다. 조합장님,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과일을 손으로 먹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야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참았는데. 어떠세요? 어쩜 이렇게 달고 맛있어요, 조합장님? 아니, 오늘 날씨가 네. 너무 추워가지고 네.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예. 이 사과 한 입 베어무니까 정신이 확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사과는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한 과일이에요. 제 건강 비결이기도 하고요. 또 사과는 면역력도 강하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과를 많이 드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조합장님, 영주 사과는 말 그대로 이 경북 영주를 대표하는 또 특산물이기도 한데요. 이 영주 사과가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점 때문일까요? 예, 지금 맛보셔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달지요. 네. 예, 영주 사과는 최고의 자연 조건에 따른 우수한 당도와 경도는 기본이고요. 오랜 사과 주산지의 경험에서 나오는 철저한 상품 선별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기능성 사과, 세척 사과 등의 상품화 작업 또한 최고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께서 인정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주 사과의 비결, 그리고 영주 사과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은 조합장님과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락동 365에서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여기에 놓여있는 이 사과와 그리고 봉동 배추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435톤, 과일과채 506톤, 일반 채소 4,487톤 들어왔습니다. 총 6,428톤 반입이 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207톤 정도 오늘이 더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배부터 보겠습니다. 78.89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6.33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많죠? 32.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특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49,987원, 최고가는 65,000원, 최저가는 47,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49,987원입니다. 어제는 45,000원대였고요. 어제보다 시세 4,914원 더 올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가장 높게 나왔던 금액이 63,000원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은 5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6일부터 25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는 시기였고요. 하지만 11월 25일 때 55,000원 시세에 나타내면서 지난해보다 조금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올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다시 나타내면서 상황은 바뀌었고요. 오늘 49,987원, 지난해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감귤도 보겠습니다. 456.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19.6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37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8,425원입니다. 최고가 11,000원, 최저가는 7,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9,010원이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보니까 8,425원까지 떨어졌네요. 585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와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감귤 같은 경우 지난해 시세가 이맘때 더 높았습니다. 한 12,000원대 시세가 형성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같은 날 9,368원으로 지난해보다 낮게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황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8,425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포도입니다. 67.43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59.57톤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한 7.8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포도 캔베럴리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217원입니다. 최고가 12,000원, 최저가는 9,000원이고요. 오늘 평균가 1,217원, 어제보다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등락가 비교해보면 924원 더 오른 평균가네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1월 6일 11,752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런데 11일 기점으로 좀 떨어지면서요. 16일 때는 9,253원, 만원 아래까지 좀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 소폭씩 오르기 시작했다가 28일 기점 그리고 12월 접어들면서 좀 떨어지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만원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딸기도 보시죠. 50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66.4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6.28톤 더 줄었습니다. 딸기 서량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836원입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는 29,000원에 낙찰됐네요. 네, 어제 25,918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 3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시세 차이가 좀 있네요. 4,918원 더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는 3836원이 되겠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서량, 경남 산청군이 26,509원에 거래됐고요. 전북 익산시 25,334원이 되겠습니다. 네, 충남 논산시 24,99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은 사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락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바로 확인해보죠. 네, 사과 149.4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159.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0.21톤 줄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4,585원,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는 2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24,585원,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1,203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사과 미얀마 품종도 보시죠.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36,356원, 최고가 5만 원, 최저가는 26,000원에 낙찰됐네요. 오늘 평균가 36,000원, 역시나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8,243원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다음은 미시마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25,308원입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는 22,000원에 낙찰됐네요. 자, 어제와 비교해 볼까요? 지금 미시마 품종 같은 경우는 부사와 미얀마 품종과는 달리 오늘 평균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어제가 28,000원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25,000원대 기록했네요. 등락가 보면 2,935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보시죠. 11월 30일 가격 3만 원입니다.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비슷한 시세 유지하다가 12월 2일부터 좀 오름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면서 어제 가격 3만 3천 원까지 좀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오늘 바로 3천 원 정도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은 3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11월 6일부터 20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더 낮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가 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20일 기점으로 좀 상황이 뒤바뀌었고요. 지금 보시면 29,855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5일 기점 때 지난해 상승 흐름이 더 높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8일 기점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금 25,308원 오늘 가격인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영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3만 3천 원을 기록했고요.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더 높은 가격이죠. 3만 원대를 형성했습니다. 자, 평균가도 역시나 영천시가 가장 높은데요. 다른 지역들 15,000원, 17,000원 이런 상황인데 영천시는 24,070원에 거래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사과 경락가 알아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제 손에 들려있는 아주 새빨간 옷을 입은 탐스러운 사과 보이시죠? 연중 꾸준히 또 출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 하면은 대한민국은 이 사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과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사과의 남자에게 바로 물어볼까요? 윤춘권 경매사님 바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아니, 이제 우리 정들었나 봐요. 1년 넘게 방송하면서 네. 경매사님이 좀 뜸하다 싶으면은 아이고 요즘 산지를 다니시나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걱정이 먼저 되고요. 네. 근데 경매사님, 예. 일단 지금 먼저 스튜디오에 예. 반가운 분이 오늘 또 먼 길 오셨거든요. 가락동 365를 위해서. 누군지 아시겠어요? 뭐 제가 본 기억은 가득한데요. 네. 그 남정선 조합장님이 오늘 특별 게스트로 나온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주 농협에서 우리 남 조합장님께서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표정을 웃고 계시지만은 왜 아시잖아요. 방송 선배님으로서 첫 방송하면 그냥 온몸을 바들바들 이렇게 떨고 아마 전날 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예. 경매사님 첫 방송 때 솔직히 어떠셨어요, 마음이? 예. 저는 첫 경매 하는 것처럼 네. 이제 엄청 설렜고 기대도 됐고 했는데 긴장감으로 해가지고 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네, 그냥 앞이 그냥 하얗지 않아요? 그렇죠. 구름이 이게 앞을 가리는 것처럼 부옇게 해가지고 앞에 PD님이나 작가님이 안 볼 정도로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인터뷰하는 애가 또 이경아야. 아니 그래서일까요? 이제 방송 선배님이시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워낙 뭐 말씀 편하게 잘하시잖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짧게. 예. 남조합장님 반갑습니다. 그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나오신 김에 영중사과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게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방처럼 편안하게 많은 이야기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사실 영주 하면은 요 사과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제가 들고 있는 요 탐스러운 사과가 바로 또 영주 사과이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이 가락동이 특히 이 중도매인들이 영주 사과에 대한 어떤 평가는 한 어느 정도일까요? 연주의 사과라 그러면 이제 풍기 지역하고 이제 부석 지역이 이제 보통 우리가 가락시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출하주마다 약간은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좀 지대가 350, 400 그다음에 뭐 심하게는 600m의 농사짓는 많아가지고 지금 이 사과 보시는 것처럼 색색도 좋고 육질도 아삭하고 그다음 당도도 보통 13.5브릭스에서 15브릭까지 나올 정도로 좋기 때문에 중도매인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우리 그냥 방송 보시면서 우리 조합장님이 그냥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할 이야기 다 하고 있네 이러시면서요. 네. 자, 그만큼 정말 지금 현재 가락동에 많은 중도매인들이 또 사랑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영주 지역의 사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반적인 오늘 사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경매사님. 자, 사과가 지금 지난주보다 특히 오늘 경매 분위기가 어떨지 가장 궁금해지는 게 오늘 날씨가 12월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이제 갑작스러운 추위도 왔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의 전체적인 품위가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중도매인 참여도는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 영향 받은 그렇죠. 거죠? 예. 날씨가 갑자기 추우면 중도매인들께서도 아무래도 이제 소매분들이 소매 매기가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지는 않죠. 네. 하지만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한 주 이제 목요일은요, 경매사님. 예. 전반적으로 좀 반입량이 많이 늘어나는 날인 만큼요. 분위기는 조금 약하지만은 양은 좀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 반입이 된 상황일까요, 현재? 전주 목요일은 이제 가락시장 전체 반입량이 119톤이었고요. 이제 금일은 152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협 가락 급반장은 36톤이 전국에서 출하가 되었습니다. 네. 조금 상승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거의 김장철이 피크 타임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이제 차츰 김장철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라서 지금 당분간은 약간씩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하고는 또 사뭇 좀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김장철에 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과일이 이제 배였다면은 예. 김장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또 양도 늘어나는 과일이 바로 사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또 시세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경락가는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전주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가락시장 내에서 제일 대표적인 청송사과를 예를 들면 이제 특분 기준 10kg 25내가 4만에서 4만 5천 원, 30내가 3만 5천, 4만 원 정도 많이 형성되었는데, 아주 특수한 1% 같은 경우는 5만 단위도 있고 6만 단위도 있는데, 이제 청송 지역 같은 경우는 특분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가격에서 많이 형성되고, 중저가 물건도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워낙 좋은 시세가 이제 4만 원대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 주종 시세는 평균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재? 지금 주중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일반적인 사과 특품 같은 경우는 2만 원대 초중반 이렇게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락동에서 거래되는 이제 주종 시세는요. 지금 요 사과가 한 2만 원 이제 초중반을 이제 주종으로 이루고 있는데 요 시세가요, 경매사님. 예, 지난해하고 좀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일까요? 지난주하고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 평균적으로는 한 4, 5천 정도가 지금 하락된 시세고, 지금 이 시기적으로 보면 이등품 사과, 즉 미색가라든지 사비가, 상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하가 됨으로 해서 시세 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2월 초 중순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인 상품들이 많이 출하가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은 다시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시기를 좀 잘 견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요. 올해 사과가 좀 품위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반입된 좀 사과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사과는요. 지금 가장 좋은 이제 경락가를 받은 사과일 테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사과의 비중이 많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죠, 현재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색택 좋고 이제 가행도 예쁘고 하는 사과들이 우리가 전체 출하량에서 비중을 보면 20%가 안 될 정도로 현재 이등품 출하가 많은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사과는 지금 가락동 현재는 좀 많은 양이 반입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시기에 사과 맛은 좋습니다. 맛은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때요? 좀 중도매인들 구매력도 조금 약해져 있죠, 이 시기에는요. 그렇죠. 지금 이제 소매 매기 부진과 맞물리고 있고 그다음 김장철이 맞바지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좋은 사과가 많으면 다시 회복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고량들이 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중도매의 구매력도 많이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반입된 사과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독님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저쪽에 지금 우리
과일 사과 경매장인데 여기 지금 있는 사과들이 이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재고 물량이에요. 예, 그래서 요 재고 물량들이 좀 어느 정도 빨리 좀 소진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자 지금 요 시기에 뭐 산지에서 그래도 아이고 가격이 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 해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시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좋고요. 현재 요 시기에는 좀 어떤 말씀을 산지 좀 전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교매사님?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선별이 우선이다. 그래서 철저한 선별 후에 출하하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가격은 다 받지는 못해도 그래도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보답이 되는 저희들이 경락가를 형성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상품은 지금 조금 좀 출하를 좀 늦추든지 해서 이게 전체 시장이 좋은 사과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돌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반복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철저한 선별. 예, 귀에 이게 딱지가 당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사실 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고요. 네, 이 시기에 요 사과 정말 맛이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영주 사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상 사과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경북 영주 농업협동조합 남정순 조합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조합장님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영주만의 좀 특별한 자연 조건이 혹시 있을까요? 예, 물론이죠. 영주는 맛있는 사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죠. 네. 그 첫째로 사람을 살리는 산 소백산 남쪽 분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둘째는 풍부한 일조량과 깨끗한 공기. 그다음 셋째로는 맑은 물이라는 천혜의 삼박자의 자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뭐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맛있는 사과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영주의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영주 사과 발전 연구회 회원들이 약 1000여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고요. 네. 그중에 면적은 한 3,330헥타 정도가 되고요. 연간 한 99,6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만 톤에 육박하는 정도의 그 사과인데요. 그런데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조금 어땠나요? 예, 지난해에는 우박과 태풍으로 인해 사과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었어요. 예.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는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올해 태풍이 연이어서 오면서 태풍 피해 입은 과수 농가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영주 사과는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영주 사과 올해 좀 판매 상황이 어땠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예, 저희 영주 지역에는 영주 지역만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소비 침체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은 영주 사과는 원래 더 많은 사과의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판매량을 보면은 그 상황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못한데요. 네. 원래 우리 영주에 증가한 생산량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 침체 때문에 지난해보다 농가는 많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고요. 네. 또 농민들의 근심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소비가 상당히 좀 위축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주 사과는 지난해보다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좀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비결인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재배 농가의 재배 기술이 우수하고요. 네. 그다음 매해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우리 영주시에도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영주시가 이제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재배 기술 교육, 기능성 재배 교육 등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최고 품질인 사과가 생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역시 다 같이 힘을 합치니까 이런 명품 사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주 하면요, 영주 사과 축제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농가 소득 높이는 대표적인 비결로 소문이 나 있기도 한데요.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두 분들
한번 영주 사과 축제 한번 와 보셨습니까? 못 네, 가봤습니다. 아직. 아쉽지만 못 네. 가봤습니다. 그렇죠. 아마 내년 축제 때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제가 초청할 테니까 꼭 한번 오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행 삼아 오기도 참 좋은 축제인데요. 우선 영주 지역은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의 아름다운 경치를 맛볼 수도 있고 더불어서 영주 사과의 맛 좋은 사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영주 사과 축제는 매년 사과 수확기인 10월 마지막 주에 부석사 일원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라고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여행도 하고 맛있는 사과도 그러니까요, 먹고 좀 네. 일석이조라서 얘기만 들어도 좀 설레는데요. 올해 축제 때는 좀 어떤 행사들이 준비가 됐었나요? 예,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과 따기 체험, 그다음 사과잼 만들기, 사과 풍선 만들기, 사과 그리기 대회 등과 사과 한가, 그다음에 사과 피자 등 다양한 먹거리 행사도 함께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예, 예. 굉장히 다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 피자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좀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행사는 어떤 거였나요? 예, 사과 타기 체험 행사가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사과를 수확도 해보고 또 당도 높은 사과를 맛도 보고 또 일정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참가자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이런 행사였습니다. 네,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뭐 당연히 높았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농가 입장에서 좀 살펴본다면 축제 기간 동안 열린 행사 중에서 지역 농가에 좀 도움이 된 행사는 또 어떤 행사인가요? 예, 사과 축제 동안에 사과 농가들은 소비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 판매 장터를 개설해 판매를 진행했는데요. 네. 네. 기존 유통 과정보다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해 농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뭐 농가분들의 관심도 높고 또 소비자분들 관심도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주 사과 축제를 찾아주셨나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된 9일 동안 무려 8만 4천여 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84,000여 명이요. 예. 정말 많은 대단하네요. 분들이. 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영주는 사과 재배 면적, 또 생산량, 맛과 품질, 유통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고를 차지하는 영주 사과가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예. 오직 영주 사과의 맛, 그 품질 하나로 그 많은 분들이 이 축제에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8만 4천여 명의 입맛을 홀린 영주 사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좀 알아볼 시간이죠. 맛있는 한 끼 코너 이어집니다. 네,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맛있는 한 끼 코너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요리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인정 요리연구가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메뉴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영주 농업협동조합 남정수 조합장님께서 출연하시는 소식을 듣고요. 네. 특별히 사과를 이용한 사과 고구마 그라탕하고 사과 오븐구이를 메뉴로 준비해보았어요. 아니 말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뭐 사과 고구마 그라탕부터 알아볼까요? 재료 소개해 주시죠. 네, 재료는요. 삶은 고구마 2개, 사과 반개, 데친 브로콜리 5알, 소금 한 꼬집, 우유 4분의 1컵, 파슬리 가루, 그다음에 렐라치즈 1컵, 그다음에 곁들일 소스는요. 스위트 칠리 소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네. 늘 뭐 쉽게 소개해 주시겠지만 오늘도 만드는 법 쉬운가요? 설명해 주시죠. 네, 너무 간단해요. 네. 이제 만드는 법은요. 첫 번째로는 삶은 고구마를 우유 3큰술과 함께 소금 살짝 넣고요. 으깨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과는 깍둑 사방으로 1cm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오븐 용기에다가 으깬 고구마를 깔고 사과와 브로콜리를 올려준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린 후 파슬리 가루 약간 넣어주시고 200도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이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스위트 칠리 소스라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거랑 네. 같이 곁들여 나가면 완성입니다. 네. 뭐 제가 좋아하는 건 다 들어가 있어서요. 지금 모짜렐라 치즈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고구마, 사과, 정말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리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과 오븐구이 어떤 재료가 네. 또 들어가나요? 사과 오븐구이는요, 사과 1개 통으로 들어가고요. 다진 호두 2큰술, 잣 1큰술, 건 크랜베리 약간, 꿀 1.5큰술, 시나몬 가루 약간, 그다음 곁들일 재료는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준비해주시면 되세요. 네. 자, 아까보다 재료가 적거든요.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만드는 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사과는 통으로 이렇게 사과 씨를 뺀 다음에요. 그 속에다가 호두랑 자질랑 건 크랜베리, 꿀, 시나몬을 넣어주시고요. 예열된 180도 오븐에서 40분간 구워주세요. 그 다음에 접시에 담고 아이스크림과 얹어주시면 끝입니다. 네. 맛있겠다. 정말 네. 간단합니다. 자,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두 요리 모두가 사과를 열에 가하는 건데 이렇게 열을 네. 가했을 때 영양소 파괴가 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맞아요. 사과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영양소로 잘 알려진 파이토케미컬을 잘 섭취할 수는 있지만 식인섬유인 펙틴을 익혔을 때 더욱 극대화가 되거든요. 네. 또한 그 파이토케미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파괴되지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익혔을 때 흡수율도 좋고 사과의 단맛도 더더욱 극대화돼서 맛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네. 토마토나 파프리카도 좀 열에 가했을 때 영양소가 그렇죠, 더 많아진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과도 네. 비슷하군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네.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오븐에 굽다 보니까 오래 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 지루해하지 않으면 아, 네. 네.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져라라는 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유 있게 오늘 좀 요리를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양가 높은 맛있는 요리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 오늘 집에 가서 해볼까 봐요. 그러니까 오늘 꼭 이 사과 해보십시오. 가져가서 꼭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화장님 혹시 지금 요리 전문가님이 알려준 이 사과 고구마 그라탕이나 사과 오븐구이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아니요.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요리법을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상상을 해봤더니 맛있는 것 같아서 요리법을 명명해 뒀으니까 오늘 아마 집에 내려가면은 다음에 아내랑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예.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같이 좀 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주 방문하는 분들께 이색 사과 요리를 좀 선보여서 새로운 좀 흥미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일단 제가 만들어서 먼저 맛을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인증샷도 좀 보내주세요, 조합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좀 사과를 요리에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좀 혼자 사는 1인 가구들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젊은 세대를 위한 마케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영주농협에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영주농협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해 낱개 포장 세척 사과와 조각 진공 포장 사과, 그다음에 컵 과일 등을 판매하고 있고요. 또 오메가3 사과, 별 사과처럼 스토리가 있는 기능성 사과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름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이름들인 네. 것 같은데요. 예, 이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그쵸. 예. 팔로는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우리는 농협 유통을 통해서 수도권과 유명 한화로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난 또 10월에는 롯데 슈퍼와도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의 롯데 슈퍼와 롯데 마트에서 영주 사과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수월하게 영주 사과를 드실 수 있겠네요. 뭐 농가에서든 소비자 입장에서든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밖에요. 그럼 영주 사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영주 농협이 하고 있는 또 다른 계획들이나 뭐 방안들이 있을까요? 예, 영주농협은 까다로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로 올해 안에 사과 유통센터인 GAP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더 우수한 품질의 사과 판매로 농가 소득에도 증대에도 많이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과 이야기는 경북 영주농업 협동조합 남정순 조합장님과 나눠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또 채소 시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채소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26.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40.9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4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대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581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2,050원, 최저가 1,23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가 1,400원대에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은 1,500원대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10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네요. 1,53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12월 2일까지 상승을 했고 또 2일부터 소폭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2,000원이 넘었습니다. 2,050원의 최고가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대파 같은 경우 올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좀 약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900원대 시세까지 나왔었는데 올해 가장 높은 가격대는 지금 11월 16일 1,600원대 시세가 가장 높은 가격대입니다. 간격이 조금 좁아드나 했더니 16일 기점으로 다시 간격이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1,581원의 평균가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부추 보겠습니다. 오늘 54.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7.07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6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영양부추입니다.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3,86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950원, 최저가 3,8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어제 3,700원대 평균가, 오늘은 3,800원대를 기록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135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 29일 3,2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거의 4,000원에 가까운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3,950원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16일 가격 3,000원대였는데요. 이후에 좀 일주일 만에 4,600원대까지 뛰어 올랐다가 다시금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바뀌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3,8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생고추 보겠습니다. 오늘 118.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8.9톤이었습니다. 물량 차이 크지 않고요. 어제보다 0.4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홍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72,152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8만 원, 최저가 6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75,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72,000원대로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3,720원 평균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 29일 75,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계속 상승하면서 이틀 전인 12월 3일의 가격 88,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금 하락하면서 오늘 8만 원의 최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장 높게 나왔던 가격대 11월 11일 때에 12만 원대까지 나왔었고요. 또 이 가격 때문에 11월 16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16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강세해 있는데요. 물론 올해 가격 가장 높았던 가격 8만 원대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이후부터는 지난해보다는 계속 강세해 있습니다. 오늘 가격 72,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달래 보겠습니다. 오늘 4.4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9톤 정도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0.5톤 증가한 상황입니다. 달래 8kg 상품 기준 평균가 74,14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77,000원, 최저가 7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66,000원대였는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74,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7,922원, 거의 8,000원에 가까운 가격 상승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82,000원에 거래됐고요. 또 서산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66,25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나리 보겠습니다. 오늘 25.6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3.81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8.17톤 감소했습니다.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59,96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65,000원, 최저가 4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63,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2,10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7만 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울주군이 65,000원, 다른 지역은 모두 5만 원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가 역시 여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48,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4만 원대 울주군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3만 원대 평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봄동 배추입니다. 봄동 배추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6.42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봄동 배추 1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1,00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33,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는데 오늘은 31,000원에 지금 평균가가 형성이 돼 있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2,56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2일 가격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2만 원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좀 상승을 하면서 어제 가격 35,000원까지 올랐지만 오늘 소폭 좀 하락하면서 31,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23,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높았던 가격 33,000원대로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5일 이후로 그 간격은 조금 더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 3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1,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균가 역시 완도군이 가장 높았네요. 29,66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경매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요, 가락동에서 전해드린 생생한 경매 상황 바로 전해드릴 텐데요. 제 한 손에 들려있는 봄동 보이시죠? 자, 오늘같이 추운 날 좀 따뜻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해서 이 봄동 배추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그냥 배추가 아니고 꽃이 폈습니다. 자, 자세한 경매 상황은요, 우리 채소계의 박사님 오상균 경매사님에게 바로 여쭤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 오상균입니다. 오 박사님. 박사. 네. 원래 오영감님인데. 오 영감님이요? 네. 머리 흰머리 때문에? 아니에요. 예. 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별명이 영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흰머리였어요, 그럼요? 그렇지는 않고 네. 좀 어른스러웠나 봐요. 네,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네. 저기 후동영감. 네. 그럼 어떤 게 나요? 오 영감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나요? 그럼 오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나요? 박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낫죠, 감상. 네. 자, 많이 하겠습니다. 네. 경매사님, 오늘같이 추운 날은 우리가 좀 따뜻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봄동 배추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전반적으로 좀 어떤가요? 그냥 한눈에 봐도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게 탐스러운데, 그렇죠. 지금 요 시기에 경매 분위기가 좀 많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네. 어때 분위기는요? 지금 봄동 일단 분위기는 매우 좋고요. 이제 좋은 이유는 김장 행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소매 매장에 김장 그 매대들이 그 품목들이 빠지면서 이런 봄동이라든가 기타 다른 품목들 이제 그 김장 품목 말고 다른 품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분위기 좋은데 어떻게 봄동 배추 춤이라도 출까 이렇게? 그 부채춤 아세요? 경매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부채춤 이거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채춤 대신에 봄동 배추를요? 네.
자, 전반적으로 사실 김장철에는요 모든 채소와 과일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김장철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경매사님 말씀대로 봄동배추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채소들이 좀 다시 막 살아나고 있어요, 분위기가요. 네, 예.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네. 네, 지금만 같으면 경매사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경매사님 끝까지 해주셔야죠. 네. 네. 자, 양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봄동배추 좀 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느 네. 정도 지금 들어온 상황일까요, 현재요? 지금 지난주 대비 지난주 일평균 대비해서 한 17톤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오늘 반입량은 한 35톤 정도 반입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경매사님 꽤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네. 이게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 뭐 며칠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거의 뭐 배 이상 지금 증가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거의 배 이상 증가를 했죠. 근데 지난주보다 17톤 증가를 했으니까 거의 배 증가를 했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서 뭐 좋습니다. 네. 네. 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부채춤까지 췄는데 네네네. 예, 봄동 배추춤이네요. 네. 네. 그만큼 좀 양이 늘어난 만큼 또 시세가 또 받쳐주고 있다라는 지금 생각이 네. 드는데요. 오늘 경락가 얼마에 지금 봄동 배추 거래된 상황일까요? 네,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양이 이렇게 배 이상 증가를 하면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제 그 소매 매장들 매대 개최하고 품목이 신규 품목이 이렇게 봄동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서 수요가 많이 또 소비자들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난주 일평균 15kg 특 기준에서 지난주 일평균 한 22,000원 정도 경락이 됐었는데요. 한 6,000원 정도 상승한 28,000원 정도 그렇게 경매가 됐고요. 최고 시세는 31,000원까지 경락이 됐어요. 그래서 물량이 많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세도 많이 올라서 전체적인 이쪽 경매장 분위기도 그렇고 산지 분위기도 그렇고 다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양이 좀 배로 증가하면서 그렇죠. 소비가 받쳐줘도 워낙 양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아유 시세가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인데 시세가 오히려 양이 늘어났는데 시세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어요. 네, 네. 벌써 지금 한 6,000원 가까이 지금 이 네.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가격 형성이면은 좀 봄동 배추 입장에서는 좀 꽤 높은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봄동 배추가 3만 원대 이제 최고가 3만 1,000원까지 나왔는데 3만 원대 이상 넘는 경우가 좀 많이 드물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봄동 배추는 초기인데 이렇게 좀 시세가 좀 많이 오르고 또 이렇게 또 품질 좋은 것들이 많이 시장에 또 많이 양도 증가하고 시세도 높고 해서 아마 산지 쪽도 좀 이 정도면 그렇게 좀 안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아주 100% 만족은 아니어도 그래도 만족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셔야죠. 네. 힘든 때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좋은 시대를 받아가면서 또 웃는 날도 있어야죠. 네, 그리고 그렇죠. 특히 12월 접어들면서 제가 경매사님들한테 좀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게 좀 12월 올 한 해 좀 마무리잖아요. 마무리 그렇죠. 달인 만큼요. 네. 좀 좋은 시세를 좀 받아 주십사.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올 한 해 우리 농사지신 우리 농민들 네. 아유 그래도 올 한 해 좀 괜찮았다. 네. 이런 이야기 좀 나올 수 있는 시세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경아 씨가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네. 그렇게 농민 우리 그 농업인들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 주니까 네. 저도 참 좋네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 가락동 365 식구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고 우리 농가들 힘을 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좋고 또 농가들도 많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봄동 배추 너무 좋은 시세 나오니까 우리가 뭐 신이 납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좀 품질을 볼 텐데 지금 어때요?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요 그냥 네. 한눈에 봐도 같이 보면서 좀 네. 짚어주세요. 품질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경화 씨가 들고 있는 것도 품질은 나쁜 건 아닌데 네. 지금 작업 상황을 보면 이쪽 제가 들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에 게 작업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됐고요.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 견잎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더 좋은 시세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작업할 때 그런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이제 큰 게 좋은 줄 알고 이거 좋은 건 줄 알고 제가 들고 있었는데 요런 이제 건잎 작업들을 좀 깨끗하게 해줘야만이 네, 그래도 맞습니다. 더 좋은 시세 지금보다 네네. 지금도 좋지만 더 네.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큰 게 좋아요. 이게 먹을 네. 게 많잖아요. 교매사님 사실 이제 네. 봄동 배추 하면은 아유 봄이 왔구나를 알려줬던 그런 채소인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봄에 나오는 봄동 배추와 지금 현재 나오는 요 배추의 네. 맛 차이가 좀 확연히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소비자분들이 더 잘 아셔요. 봄동을 봄에 먹는 것보다 겨울에 먹는 게 더 맛있다.
그게 이제 뭐 일반적인 정설이고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 아무래도 그 식물도 시련을 겪어야만이 시련을. 예. 깊은 맛이 나요. 아무래도 더 당도도 높고 이 식감도 더 오독오독하고. 그거 가운데 거 하나 좀 네. 떼줘봐요, 경매사님. 아 이거요? 예. 그 맛이 요거 그러면은 지금- 네네네. 이거 지금이 더 맛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부터가 아이고 조그만 거. 예. 네, 지금부터 해서 봄 기온이 올라가기 전까지가 봄동이 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죠. 달아. 네. 배추가 달다. 네. 나는 훨씬 봄보다 지금이 훨씬 맛있네요. 맞습니다. 이거 봄동을 이렇게 하나 이제 뜯어서 잎을 뜯어가지고 요것을 그 자기 그 입맛에 맞는 양념 간장을 만들어가지고 겉절이. 겉절이 살살 해서 먹으면 경화 씨가 아마 평소에 밥을 반 공기 먹었으면 아마 한 세 공기 먹지 않을까.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봄동이 또 그냥 또 이렇게 우리 이제 뭐 양상추나 이런 걸로 샐러드를 해서 드시는데 요 봄동으로 샐러드를 해서 드시는 것도 아주 맛있어요. 아, 역시 우리 오 박사님 정말 채소 박사답게 지금요. 네네. 그냥 봄동에 대해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까지 예, 요리 법까지 알려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는 가락동 올라오는 이제 주출하 지역들이 좀 어느 지역들에서 많이 와요 지금? 지금 주 출하 지역은 이제 전남 해안 지방으로 좀 이제 많이 출하가 되고 있고요. 주로 출하 지역은 완도, 진도, 해남 이쪽에서 이제 많이 출하가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품질도 좋고 양이 많이 나온 지역이 완도 지역이 조금 더 나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짝 지역이 네. 괜찮아 보여요. 네. 그쪽 지역이 전라남도 지역이 전반적으로 좋아 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완도 지역이 아무래도 완도 신안 이쪽이 바닷가하고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해풍. 예, 네. 그렇죠. 아유, 해풍을 풍이 맞고 침이 그냥. 자라는 농산물이다 보니까 네. 예, 조금 더 이 시세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 시세도요. 이 봄동 배추는 아주 좋은 시세를 받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산지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시세를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시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시간이 없다고 좀 네. 피디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네. 짧게나마 네. 좀 더 좋은 시세를 받아가는 점에서 어떤 걸 좀 더 신경을 쓸까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농사를 거진 다 이제 농사를 다 전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상품화 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선별 포장하실 때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뒤에 겉잎 같은 게 너무 많이 붙지 않도록 깨끗하게 예, 뒷작업하시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작업해 주시면 좋은 시세 받을 그런 시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포장 작업하실 때 조금만 좀 세심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채소라는 게요. 사실 입으로 먼저 가기 전에 네. 눈으로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요. 겉잎만 좀 깨끗하게 한 번 더 작업해 주시면은요. 훨씬 더 좋은 시세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봄 소식 같은 따뜻한 기운을 전해드린 봄동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 옆에는 언제나 든든하신 오상균 경매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봄동 배추 경매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조합장님,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또 그밖에 그런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이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과 농가들을 위해서 영주 농협에서 좀 진행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제는 자연재해가 정말 일상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분명히 대책이 필요로 합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우리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들이 많은데요. 우리 농협은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매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제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책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재해 발생 시 최일선에서 재해 피해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요즘 또 농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살기 좋은 농촌이 되기 위해서 영주 농협이 좀 야심차게 구상 중인 계획이 있을까요? 아유, 그게 벌써 소문이 났나요? 났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영주 농협에서는 자체센터를 내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곳인가요? 예, 그 자치센터에서는 내년도에 비료를 비롯한 농약, 사료, 또 시설 원예 자재, 가수 자재, 전기 자재, 유기농업 자재 등 자재 부분 거의 모두를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 체제입니다.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에게 최고의 상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최상의 서비스 정말로 기대가 되고요. 자, 조합장님 지금 뭐 영주 조합원들은 포함해서 물론이고요. 전국에 계신 많은 사과 농가에서 저희 가락동 365를 시청해 주시고 계실 텐데 한 해 동안 열심히 지은 사과 제값받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크게 우리 생산 농가와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의 입장을 말씀해 드린다면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건 생산 농가는 철저히 재배 기술 향상에 전념해서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해 주시는 거겠죠. 네. 그다음 또 재배 농가에서 좋은 품질의 사과만 생산해 주신다면 저희 농협은 농민을 위한 실익 증진을 위해서 농가의 조직화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의 활성화, 판매량 증대를 위한 상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조합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벌써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의 소매가시왕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과 호주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7,540원입니다. 최고가 21,600원, 최저가는 11,100원에 판매됐고요. 오늘 평균가 어제보다 42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가을 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도 보시죠. 평균가 4,552원, 최고가는 6,440원, 최저가는 2,970원입니다. 어제보다 17원 더 떨어졌네요. 붉은 고추도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688원, 최고가 2,990원, 최저가는 1,000원에 판매됐습니다. 평균가 어제보다 3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806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1,796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목살 1,740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028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가락동 365는요. 경북 영주 농업협동조합 남정순 조합장님 초대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과일이죠. 사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합장님, 시청하시는 소비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예, 웰빙과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지도 몇 년이 지났지만 요즘 소비자분들은 건강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겠지만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이 내 몸에, 우리 건강에 최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재배하신 농산물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재배하신 농산물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조합장님 오늘 1시간 동안 MBS 한국 농업방송 대표 프로그램이죠. 생방송 가락동 365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참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고요. MBS 인기 프로그램인 가락동 365를 통해 영주 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남정순 조합장님은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한 것도 있지만 네. 지난번에 저희가 경북 청도의 박영훈 조합장님의 추천으로 오늘 나와주시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통을 좀 이어가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남정순 조합장님의 바통을 이어서 다음번에 가락동 365에 출연하실 조합장님은 누구신지 또 생각을 하셔서 영상 편지를 좀 남겨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사과만큼이나 비타민이 풍부하고 달고 맛있기로 유명한 제주 감귤에 대해서 제주 감귤 농협의 조합장이신 송창구 조합장님께서 제주 감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지금 시기에 딱 맞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주시의 송창구 조합장님 꼭 만나 뵙는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경북 영주농업협동조합 남정순 조합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날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가락동 365 내일 방송에서는요. 딸기와 애호박 그리고 고추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